인이 부모 자식 간에 표현될 때 인을 뭐라고 그럴까요? 부모 자식 간에서는 인이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친.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 의. 아유, 우리 박 여사가 제발해. 부부 사이에는 그렇지요. 또 자녀 사이에는 서. 부부 사이에는 신. 인의 원리가, 그러니까 친의 별서 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인이에요. 인이 부모 자식 간에는 친. 저에게도 인은 또 유학의 최고의 개념이니까, 인을 체득했다는 것은 나의 본성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착한 본성을 회복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인인이 됐다는 것은. 그럼 그건 본성이잖아. 자, 내가 본성을 회복했을 때 이건 불가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산에서 딱 깨달음을 딱 갖고 제일 먼저 신기했던 게 저거라 그래요. 저도 듣는 소문에 의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 알면 부처가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럼 뭘까요? 죄 부처였던 거요. 원래가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다 부처인데 우리 그냥 모르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안중생이고 우리는 모르는 부처죠. 부처라는 사실에서는 모두가 다 어때요? 모두가 다 이것도 부처고 이것도 부처고 다 모두가 다 부처예요. 그러면 부처라는 그 사실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의 존재잖아요. 한 몸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공자가 지천명을 하고 났더니 나만이 천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천명을 지닌 존재예요. 천명을 지닌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예요. 모두가 다 공자란 말이에요. 불가에서는 모두가 다 부처고 기독교 교리상으로는 모두가 다 하느님이에요. 제가 나에게끔 하는 원리가 내 안에 누가 계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이 과연 다를까 같을까? 같겠죠. 그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삼위일체잖아요. 계신 곳이 다르지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건 교리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인데 뭐 그리스 종교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그 이론 논리 그대로 얘기를 하지만 교회는 그 권위를 인정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교리는 그 자체란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이걸 스님들은 우리 몸뚱아리를 뭐라 그래? 주로 똥자루라 그러죠. 그죠? 똥 담고 다니니까. 이 똥자루가 다 없어지고 나면 오로지 뭐만 남아요? 불교로 얘기하면 불성이 남을 거고,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천명 내지는 성 내지는 태극만 남을 거고, 그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오로지 섭리 주님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어느 종교에서 얘기하든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그것이 성리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천인합일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합한다. 이때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천은 저 위에 있는 천 하늘만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천이에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야. 한 몸 같은 존재. 그것은 바로 그 본질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학에서는 더, 천명, 명, 태극, 리, 성 이게 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말로 표현되지만 하나란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의 구체적인 모든 것의 본원을 얘기할 때는 주로 뭐 태극이란 말로 표현하고, 생명을 가진 것들이 도덕적 본질의 최고 정점을 얘기할 때는 천명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자연 사물에 내재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로 생명체, 그 중에서 사람에게 들어있는 것을 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말이 다르다 뿐이지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덕을 밝히고 밝히는 것이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고, 이천 선생이 친자를 마땅히 신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친자 그대로 부자 유치는 인이잖아. 인이 부모 자식 간에서 표현된 게 친이잖아. 그죠? 그럼 이 친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됨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친자에. 부모와 자식은 그냥 친한 게 아니라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애엄마가 무슨 깃다우 소리를 그러더니, 애가 태어나서 걸음말하다가 넘어지려고 야 이놈아 네 몸이 네 격만이 아닌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럴 때는 헛소리 이러더니 집에서도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더라고. 저도 예전에 어른들이 얘기할 때는 몰랐는데 애 놓고 나니까 와, 근데 그게 진짜로 크니까 또 왼수되네. 예전에 우리 한림원 일기 중에 그 김윤구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한림원 최초의 동창 회장을 맡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 선생님 애가, 제가 처음 그 선생님 애를 봤을 때 4학년이었는데 그렇게 귀엽고 예뻤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애가 중학생이 돼가지고 가출을 했다 그러더라고. 2박 3일인지 3박 4일을 가출을 했는데,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 도봉산 어디 중턱에 무속인이 기도하는데 그 천막에 같이 있었대. 그 3일 동안.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애가 키우면서 애가 자꾸만 미워지는데, 그 미워지는 게 날 닮아서 밉더라. 진짜 미운데 진짜 날 닮아서 밉더라 그러더라.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애를 키울 때 이렇게 분유를 먹이면, 애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분유를 먹이다 보면 그렇게 졸려요. 애 잡을 뻔도 했어. 이렇게 먹이고 졸다가 애가 자지러지게 울길래 보니까, 이렇게 입에 물리고 졸다 보니까 이걸 분유통을 다 빨고 애가 그냥 까꾸로 제가 좋으니까 힘이 빠져갖고 애를 까꾸로 들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게 다 올라와가지고 트럼다시고 해갖고는 얼굴에 범벅이 됐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목균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형, 주행이 그 분유 먹일 때만 보는 걸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졸려요. 그랬더니 이목균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이목균 선생님 말, 당연하지. 지가 지 얼굴 쳐다보는데 안 지루하냐? 네, 그러더라. 하나 돼. 자, 보니까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했죠. 떼닫고 났더니 모두가 다 부처야. 부처라는 측면에서는 하나예요. 공자가 다 보니까, 천명 깨닫고 보니까 다들 천명을 지닌 존재야. 모두가 공자야. 공자가 주유천하한 목적이 뭐예요? 맞아요. 공부 열심히 하시네. 정치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수식이 필요한 거죠. 뭐냐면 단순한 취직이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공자가 지닌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위를 얻는 것이 가장 수월한 수단이었던 거죠. 요즘이야 뭐 그냥 트럼프처럼 공자도 요즘 태어났으면 트윗만 딱 날려도, 그죠? 증자는 이문회우하고 이후보인하라.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태어났으면은 페이스북으로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을 도우라 이러든가, 카스로 벗을 모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그 옛날 태어났으니까 일일이 발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루고 싶었던 이상은 과연 뭘까? 현실적 이상. 현실적으로 공자는 무엇을 이루고 싶었어요? 천하의 질서죠. 조문도이면 석사라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황해호래한 도이길래 공자는 그랬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유학에서 추구하는 도는 도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랑은, 특히나 공맹의 도는 그런 도랑은 상당히 다르죠. 주로 예를 들어서 맹자를 가지고 얘기할 때 맹자 책의 본문에 위자라든가 어떤 동사의 구체적 목적어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지금 맹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무엇을 이룬다, 그게 본질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성선 내지는 성을 이룬다고, 그 외에는 왕도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공자가 주유천하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천하의 질서죠. 어느 날 아침 딱 일어나서 천하의 질서가 바로잡혔다. 내지는 정명, 필야엔 정명호인저, 이름이 다 바로잡혔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힘들게 주유천하할 필요 없고, 진짜 짐승과 함께 살 필요 없이 장저건립 따라서, 초강저별을 따라서 함께 산천을 농월하면서 같이 자연과 벌삼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겠죠. 자, 명덕을 깨달았더니, 어찌됐든 이제 덕이든 명덕이든 깨닫고 났더니 남들도 다 어떤 존재였어요? 남들도 다 명덕을 지닌 존재고 남들도 다 천명을 지닌 존재야. 사람들이 서로가 모두가 다 똑같은 천명을 지닌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은 천명을 지닌 존재라는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We are the world. 한 몸과 같은 존재니까 춘추 시대와 같은 그런 혼란함과 이런 것들은 이제 종식이 되고 질서가 바로 잡히겠죠. 스스로가 하늘이, 스스로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늘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하늘이 하늘끼리 싸우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늘이 하늘과 함께 싸우다 보니까 곤괴 상육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학기 때 한림계제 우리 박 여사 몰라요. 우리 애기. 용이 싸움질하는 얘기가 되죠. 용존우야하니 기혈현황이로다. 용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꺼먹꺼먹하고 누릇누릇하더라. 이게 용이 싸울 리가 없는데 그 처절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과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하늘이 하늘과 싸움을 이렇게 벌이게 되면 그거만큼 처절한 상황은 없는 거죠. 공자는 그 춘추시대의 그 혼란함을 그 처절한 상황으로 봤던 거예요. 이 처절한 상황을 딱 종식시키려면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만 알려주면 그 평화가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는데 그 말 자체로 해도 전혀 무리가 안 가죠. 육상산 왕양명은 그냥 제친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양명학에서는. 그러면서 정유천 주자가 이 신자를 신으로 해석하는 걸 가지고 성리학자들을 비판을 하죠. 뭐 지들만 잘났냐? 네가 뭐 한 수씩 했어? 이런 식이죠. 지들만 잘나서 백성들을 계도해야 돼? 이러면서 이제 양명학 쪽에서는 비판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어지선, 무과불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천국이잖아요. 극락이고.
그죠?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선한 상태는 예전에, 이건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이사를 했을 때, 저희 집 앞에 이제 이렇게 공터가 하나 있는데, 차 주차하기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침마다 보면 어떤 할머니가 한 손에는 왜 이렇게 세워놓는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하나를 이렇게 들고 한쪽에서는 옛날 이 골목골목에 있던 쓰레기통, 함석으로 만든 이따만한 거, 그걸 들고 딱 서 있어요. 왜 저러고 서 계실까? 처음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이사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책이라든가 이런 걸 학교에 이렇게 날르기도 하고 뭐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에다가 이걸 실어서 그 집 앞에 있는 공터에 이제 차를 얼른 세우고 책을 집에다 갖다 놓고 차를 가져가려고 그 주차를 시켜놓던 데 갔더니 매일 그렇게 나와서 있던 할머니가 날 보고 욕을 해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 아들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이 할머니는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주차 자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거기다 차를 갖다 댔으니 할머니한테 난리가 난 거죠. 이상한 할머니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저는 주로 아침 5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그 뒤에 이렇게 약수터로 해서 운동을 갔다 오는데, 대문을 열고 딱 나가는데 할머니가 눈에 딱 앞에 딱 마주친 거예요. 바로 우리 앞집 할머니더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인사를 잘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워낙에 진짜 깡통 차고 다닌 거지한테도 인사를 시켰으니까, 실제로. 저는 어릴 때부터 인사를 하도 잘해서 제 친구들은 저랑 같이 학교 다니는 걸 귀찮아할 정도. 뭐 눈에 띄면 그냥 아무한테는 아니고 그래도 한두 번 봤다 그러면 그냥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벌써 욕먹은 할머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마주치니까 바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인사를 딱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 속에 그 할머니를 어느로 공경하고 이런 거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반사적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할머니 놀래는 표정이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던 길을 갖고 인사만 하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할머니랑 또 마주쳐서, 그래갖고 또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게 점점 완전히 너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그 다음날 딱 됐더니 인사를 딱 하려고 그랬더니, 아유 뭐하는 사람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침부터 3번이면은 대체로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도 또 처음 만나는 어떤 아주머니인데 보니까 풍이 왔던가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저는 몰랐는데 제 기억엔 3번째 마주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루를 안 빠져 그러면서 아주 되게 친한 사람처럼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막 말을 걸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째 되던 날은 이제 아유 뭐하는 젊은이가 이렇게 아침부터 부지런하게 그러면서 뭐 성대 있고 며칠 전에 이사 왔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산에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우리 집 앞에까지 이렇게 다 쓸어놨더라고. 청소를 우리 집 앞까지 했어. 그 다음날도 또 이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 되잖아. 아 이거 또 약수터 가나? 그러면서 나한테 말 걸면서 슬슬 쓴다 보니까 옆집 대문 앞까지 쓰고 할머니. 근데 그때 마침 또 옆집 아줌마가 왔는데 아유 할머니 우리 집 앞에까지 들어오셨네 그러면서 응? 차 한잔 마시라고 차를 건네요. 3일 4일 일주일 되니까 그 골목은 이 할머니가 청소 다 해. 일주일 만에.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수신제가 치부평천하가 평생 무슨 뭔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인사 열심히 했더니 일주일 만에 동네가 그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화평해지는 거예요. 지형지선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도가 바로